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1월 6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이야기는 그 전에 스타필드 고향에 보니까 2022년 새날, 새아침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김용택 시인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이거를 제가 월요일쯤에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늦었지만 오늘 아침 1월 6일 아침에 2022년 새날 새아침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감사스마일TV 애청하시는 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 좋은 글로 대신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2035년 어제 이야기 드렸던 고향 도시 기본계획, 고향 특례시 도시 기본계획 2장 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관련해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내용들을 조금 보고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런 거는 조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제 얼굴이 나오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제 얼굴을 조금 이따가 제가 나오는 걸로 하고요. 주변 도시의 공간구조 현황이 나와 있는데 파주시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김포시도 이렇게 2020년 김포도시 구상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점적으로 고양시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고양시 쪽으로 좀 참고를 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및 주변 도시 광역 공간구조 현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수도권 서북부의 공간구조상 고양시가 100만 대도시의 위상 정립과 국제 남북 교류의 중심 도시로 주변 지역과 연계해가지고 도시 공간이 형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고양시가 주변 도시의 공간구조 현황을 갖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입지적으로 따졌을 때 정말로 고양시는 저는 덕양구랑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삼성벨트랑 창릉은 거의 서울 생활권이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바로 맞은편에 있는 덕은지구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랑 거의 맞닿아 있고요. 뭐 지금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도 고양시랑 거의 맞닿아 있다 보니까 한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이건 제가 고양시에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보시면 지도로 보시게 되면 이 서울시에 있는 테두리 자체가 밑에 있는 강남을 기준으로 했을 때 테두리보다 뭐 저는 충분히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라고 해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싫어하실 분이 계시니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일산 테크노밸리와 지금 일산 테크노밸리가 지금 착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영상밸리라든지 장항지구 그리고 이제 대곡 역세권 더 나아가서 여기서는 창릉 3기 신도시가 빠졌는데 이제 여기에 창릉이 또 들어옵니다. 또 창릉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에 있는 택기지구 및 도시개발 구역이 지금 또 입주를 한 단지도 있고요. 또 덕은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또 입주가 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 지도에서 좀 설명드리면 이 서해선 빨간 선이 있잖아요. 이 서해선이 정말 고양시를 천지개벽하게 할 수 있는 노선이다. 빠르면 2023년에 이제 개통하게 되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간구조의 기본 방향은 여건 변화 및 도시성장 여건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도시 공간구조를 설정을 갖다 지금 할 계획이고요.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서 도시 경쟁력을 제고 그리고 지역별 맞춤형 특화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존 시가지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해가지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공간체계를 형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 도시를 실현할 수 있는 도시 공간구조 그래서 지금 도시 공간구조의 대안을 설정을 갖다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대안 1이 선정이 됐는데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통합형 공간구조 2도심과 2부도심 즉 다시 말해서 일산과 화정 창릉 만약에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 달라졌을 텐데 2도심을 일산과 화정 창릉으로 일단은 도심을 선정했고요. 저는 눈여겨보는 게 이제 2부도심입니다. 이 부도심은 이제 대곡과 삼송. 이제 대곡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삼송은 많은 분들이 이제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도 삼송이 왜 이 부도심이 됐을까라고 또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삼송은 어떻게 보면 은평뉴타운과 서울과 가장 인접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서울 생활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삼송역을 갖다 저는 이제 이야기 드리는데, 삼송역이 신분당선 서부 연장으로 해서 만약에 광역교통망이 들어온다고 하면 정말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면서 대곡과 삼송을 좀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감히 이야기 드립니다. 8지역 중심은 이 도심, 그러니까 구 지역 중심에서 좀 변화가 되어 있는데, 대화, 탄현, 장항, 풍동, 원당, 관산, 고양, 덕은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전에는 식사가 들어갔는데 식사가 빠지고 풍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풍동에 있는 도시개발, 풍동 데이앤뷰를 또 주목을 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관산이라든지 고양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원당은 고양시청이 또 신청사가 들어오면서 원당의 재개발이라든지 또 성사혁신지구가 앞으로 원당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 제가 또 말씀을 또 드립니다. 또 눈여겨봐야 될 곳이 이제 덕은이 있습니다. 8지역 중심에 덕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핵심 기능은 자족 기능의 지식산업 중심축과 지역 중심의 정주 환경축을 갖다가 핵심 고려 요소를 했고요. 전략을 보시게 되면 기존 도심과 신규 개발 지역 거점 육성을 통해서 신성장 거점을 마련했고, 두 번째로 광역교통축을 고려해서 지역 간 균형 발전 및 자족 기능을 부여해서 개발축을 고려했습니다. 일단은 공간구조 대안 2와 대안 1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장점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변 도시와 연계 강화를 통해서 광역교통을 축을 고려해서 부도심을 구상했는데, 단점은 장기적인 대안으로 단기적인 지역 균형 발전 효과가 좀 미미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이제 GTX-A라든지 고양선이라든지 교외선이라든지 대곡 소사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대안 1이 공간구조의 대안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도시발전축 및 녹지생태축 설정은 보시는 것처럼 같고요. 주성장축은 대화와 일산, 대곡, 화정, 창릉으로 연결되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성장을 갖다가 많이 하고 앞으로도 이제 기대되는 일산 킨텍스와 창릉 3기 신도시의 주성장축, 그 중간에 이제 대곡이 껴 있습니다. 이제 대곡이 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부성장은 이제 탄현과 일산, 장항이 지금 1축이 되어 있으면서 2축은 삼송과 화정, 창릉, 덕은, 그리고 성장관리축이 지역중심지. 지도를 보시면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성장축이 이게 이제 주성장축이고 이게 부성장축, 이렇게 이제 부성장축 2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쪽으로 해가지고 도로망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올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집 마련을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빨간색 성장축이라든지 이 보라색에 있는 부성장축 1과 2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녹지 생태축 관련해가지고는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고양시는 녹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뭐 정말 자연환경은 어떠한 도시보다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생활권 설정 관련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이제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거점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 도심, 부도심,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로 해서 생활권을 설정을 지금 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권을 보시게 되면 일산 생활권이 있고요. 일산 서부, 그 다음에 일산 동부 생활권이 있는데, 공교롭게 일산 동부랑 일산 서구랑 일산 동부로 나뉘는데, 지금 현재는 덕양구 생활권은 하나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덕양 남부 생활권과 덕양 북부 생활권으로 나눴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덕양구가 분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덕양구 분구에 대해서도 준비를 미리미리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서 준비를 하시고, 고양시를 갔다가 오시는 분들도 한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로 내가 주거나 내 집 마련을 생각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덕양 남부, 일산 서부 같은 경우에는 소통과 화합의 미래평화 첨단산업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생활권을 갖다가 지금 주요 기능으로 지금 선정을 했고요. 계획 인구는 35만 명, 그리고 일산 동부 같은 경우는 34만 명인데, 방송, 영상, 문화예술, 지식기반 직접지 형성으로 해 영상 테크노밸리, 고양 영상밸리로 해가지고 영상 문화단지가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주요 기능을 선정을 했고요. 덕양 남부 같은 경우에는 창릉 3기 신도시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포커스를 잡은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의 융복합이라든지 교통 첨단 산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주요 기능을 잡았고, 덕양 북부 같은 경우에는 주거와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주거 자족 기능을 해가지고 지금 잡았습니다. 계획 인구가 덕양 북부가 가장 적게 지금 잡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지금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좀 구체적으로 지금 덕양 남구 북구가 어떻게 지금 분구가 되는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결정이 되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권별 인구 현황은 이게 2019년도 기준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2018년 기준이네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이 2022년도니까 이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인구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덕양 남부라든지 덕양 북부를 조금 더 이런 부분을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생활권으로 이제 분구가 될지 아니면 새롭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6월 1일 이후로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더 논의가 좀 많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생활권별 발전 방향을 갖다 일단 살펴보면, 일산 서부는 소통과 화합의 미래평화 첨단산업 중심 기능으로 해가지고 킴텍스라든지 그 다음에 일산 테크노밸리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 그리고 GTX-A 그리고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확충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도심공항터미널 계획이라든지 복합환승센터도 좀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일산 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 영상, 문화, 예술, 그 다음에 지식기반 산업의 집적지 중심 기능으로 해가지고 발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신한류 문화, 지금 K컬처밸리로 해가지고 아레나 공연장이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CJ가 야심차게 일산 동부 쪽으로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구상을 할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꼭 장항지구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또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시는 분들께서 다시 한번 힘을 좀 모아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호수공원 또 연결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잘 연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덕양 남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로, 철도로 연계해서 광역교통망 확충하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 즉 다시 말해서 창릉 3기 신도시에 있는 화전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창릉 테크시티를 이쪽으로 해서 많은 것들을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수정 및 보완해서 많은 또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자족 기능이 부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덕양 북부가 상대적으로 좀 이제 친환경 주거 자족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나눠져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금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남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창릉 3기 신도시를 또 덕양 남부가 가져가냐 북구가 가져가냐, 기존에 또 행신과 하정이 또 있고 삼성벨트, 또 삼성원흥지축이라는 또 대규모 또 택지지구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일단 나온 걸로 살펴보면 생태환경의 보존과 역사자원의 활용과 일자리 창출 기반, 그리고 주거지 정비 및 전원형 주거 공간을 창출을 하도록 지금 주요 기능이 되어 있는데, 제가 좀 관심 있는 거는 테마형 관광 루트 개발. 감사스마일이 2년 전인가 창릉 3기 신도시를 조성할 때 테마형 그런 관광,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관광을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생태 문화 역사를 갖다 연계하는 고향의 관광 명소화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와서 보고만 가는 것보다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아레나 공연장이라든지 또 북한산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창릉천 공릉천에 체험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이제 창릉 3기 신도시에 있는 창릉천변을 갖다가 정말 수변공원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아니라 실제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적인 공간을 갖다가 만드는 것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이야기가 좀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고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양시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자체가 물론 첨단산업이라는 지식산업도 있지만 관광산업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동부 쪽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한류 문화 기능 관련해가지고 아레나 공연장이라든지 또 K컬처밸리, 또 한류월드가 앞으로 조성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메타버스로 연계돼가지고 실제 외국에서 우리 고양시를 갖다 방문하는 것들이 인터넷상으로 해가지고 가상 현실로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든다고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오늘 좀 빨리빨리 이야기를 드렸는데, 고양도시기본계획 2035년 관련해가지고 오늘 2장 도시 여건 분석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도시 여건 중에서 도시 공간구조 관련해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타 교통 관련해가지고 고양 특례시 이곳을 좀 주목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이제 3부에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에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고양시를 주목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감자스마일 생각은 고양시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고양시를 갖다 사랑하시는 분들이 고양시에 조금 더 내 집 마련을 갖다 좀 했으면 더 좋을 듯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도시공간구조를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린 내용을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통합형 공간구조의 기본 2도심과 2부도심, 일산과 화정창릉을 정말 주목을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저는 만약에 일산과 창릉을 갖다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대곡, 삼송도 주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8지역 중심에 있는 대화, 탄현, 장항, 풍동, 원당, 관산, 고양, 덕은을 지금이라도 주목을 하셔서 이쪽으로 조금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물론 감자스마일이 이제 창릉 3기 신도시가 또 사전청약도 들어가고 장항지구 사전청약도 들어가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또 문의가 정말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저는 뭐 조언을 갖다 드리는 거지 본인들이 선택하고 본인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여기에 제가 빠뜨렸는데 채택 근거에 보시게 되면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시 여건을 변화 등 고려한 도시 공간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가 만약에 안 들어왔다고 하면 일산 화정으로 해가지고 두 개 축으로 갔겠죠. 그런데 창릉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창릉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엄밀히 따지게 되면 화정 창릉을 뭐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창릉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산과 창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 개 축으로 보면 가장 좋을 듯 하고요. 이 부도심 같은 경우는 대곡 삼송인데, 대곡 같은 경우에는 교통망이 뭐 5개에서 6개가 지금 들어오는 걸로 거의 결정됐기 때문에 대곡 같은 경우에 또 많은 분들이 대곡을 갖다가 생각을 하는데, 대곡에는 주거 기능이 좀 다른 데보다 적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렇다고 하면 저는 대안으로 삼송을, 왜냐면 신분당선 석부 연장이 다들 불확실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분명히 작년 연말쯤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삼성 쪽에 있는 내 집 마련을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정말 제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번 예탄은 GTX-A 선로 공유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만 이제 알고 계시는 거니까, 뭐 제가 뭐 설명란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꼭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로, 고양시가 인구 100만이 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고양시였어요. 근데 지금 올해부터 다음 주 1월 13일 정도에 고양 특례시로 탄생됩니다. 그리고 고양시청도 새롭게 신청사가 또 건립될 계획도 지금 갖춰져 있고 착공도 조만간 들어갈 텐데, 만약에 지금 2022년을 생각한다고 하면 고양시가 미래가 뭐 2022년 올해만 본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밝진 않아요. 그러나 2024년, 아니 2023년, 2024년, 2025년 점점 좋아지거든요. 내년만 돼도 대곡 소사선이 열리게 되면 정말 고양시가 천지개벽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올해 아니면 내년쯤에 신분당 사업부 연장 예타 통과되거나 예타 면제로 만약에 용산에서 삼성까지 연장이 확정된다고 하면 정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신분당선의 파급 효과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GTX-A하고 GTX-B하고 GTX-C하고 정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삼성으로 들어와야 된다. 삼성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삼성에 있는 분들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사무소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크게는 일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일산 서구 동구라든지 화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원당이라든지, 더 나가서 저기 금촌이라든지
파주 쪽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고양동이라든지 관상동에 계신 분들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삼성에 들어온 것들을 고양시 전체 시민들이 다 반겨줘야지만 이런 것들이 다 잘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GTX A도 들어가는데 신문단도 들어온다라고 하면 정말 삼성벨트 창능은 기업을 갖다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쪽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30분 내로 다닐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강남에 살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광교 신도시를 갖다 보면 됩니다. 광교가 신분당선이 개통되고 난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부각을 갖다 하게 되고, 판교 같은 경우에도 신분당선이 단임으로 인해 가지고 강남 생활권이 됐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교통의 혁명을 따라 가지고 주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직주근접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학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뭐 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춰진다라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이런 도시 관련해 가지고 이런 성장 관리축, 부성장 2축, 부성장 1축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 드렸지만 이것들을 그냥 이야기만 듣고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PDF 파일로 해가지고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제 이야기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다주택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무주택자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근데 무주택자분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편견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공부하시라는 이야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에 좀 길을 갖다가 좀 여시고 2022년도에 부동산에 좀 관심이 없던 분들일지라도 좀 관심을 좀 갖고 꾸준하게 부동산에 공부를 하시고, 부모님이 만약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고, 특히 고양시가 지금의 아무도 지금 관심을 안 가질 때, 고양시 창릉이라든지 장항지구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많은 분들, 특히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만이라도 고양시에 좋은 주거지를 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내일도 이제 고양시 관련해가지고 또 좋은 도시기본계획을 보고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앞으로도 꾸준하게 서북부 쪽에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계속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감사 스마일 TV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한일을 갖다 설명을 안 드린 이유는 일단 대한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대한일로만 이야기 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을 듯 하고요. 오늘도 어느덧 또 1월 첫째 주 목요일입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